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워낸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됐네요. 6월도 이제 정말 거의 끝이 보이고 있죠. 오늘 금요일인데 또 하루만 고생하시면 주말이니까요. 그쵸? 항상 긍정적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같이 이렇게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책 한 권만 좀 소개하고 갈게요. 제가 최근에 5차 컨퍼런스 때 구독자님에게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읽어봤는데 코인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더라고요. 비트코인 처음 시작합니다 라는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 좀 드립니다. 차례를 제가 몇 가지 좀 찍어 왔는데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쵸? 어떤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지 코인 투자 시의 유의사항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제 코린이 분들 정말 많으신데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에어드랍 관련해서 그리고 뭐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셋을 지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이 DCA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대박날 코인 찾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생존 가능성 여부, 뒷배를 체크하자, 독점력을 체크하자. 너무 좋은 부분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공유 좀 드립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되면 저한테 그 책 읽은 것 중에 좀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영상에서 좀 이렇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쓰고 있는 리플 빅뱅에 대한 책 언제 출간되는지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3분기 정도 좀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도 계속 좀 공부하고 있고 처음 책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시점은 한 9월, 늦어지면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리플의 어떤 소송이 좀 마무리되기 전에 저도 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좀 시간 쪼개기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정도 소개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죠. 이 오태민 교수가 하는 하나의 강연에 좀 갔다 왔는데 미래 대표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키포인트 3가지만 좀 전달 드립니다. 비트코인 진짜 가치는 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실존한다는 말을 하셨고 반감기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서 약 6개월 정도 이후에 항상 올랐다. 이번에도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잘 인지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 행사에 갔다 오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님이신데 여기 후원사를 좀 보게 되면 공기업들이 좀 나열되어 있거든요. 뭐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슬슬 이렇게 공기업들도 블록체인 관한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행사에 실질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제도권을 점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뉴스웨이 대표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블록체인 행사가 이렇게 열혈적으로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행사보다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행사가 더욱더 큰 열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했다라는 것, 이제 우리나라 역시나 제도권 편입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태민 교수 어제 실제로 이제 처음 만나 뵀는데 어제 좀 이렇게 사인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리플 유튜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사진도 찍었는데 본인도 리플 투자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에서 리플 같은 경우 뭐 음모론이 조금 섞여 있지만 그 은행과 함께 국경 간 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생태계와 연관된 토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강연을 이어가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그 오태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에서 이 블랙록의 회장이죠. 레리 핑크가 진짜 과거에는 돈 세탁 지표라고 하더니 이 금융혁명의 자산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태세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거대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모르다가
최근에 본질을 깨달으면서 디지털 황금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과거부터 설계하면서 밑바탕을 그려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기사를 봤을 때 리플의 마크와 이 게리 겐슬러의 이름이 좀 보이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 SEC와 리플은 7월 8일까지 XRP 소송에서 자신들의 서류 일부를 봉인하는 것에 대한 최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타임라인을 주고 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좀 SEC의 그 스탠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크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점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바이든이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 낙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를 2021년 1월서부터 SEC 위원장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SEC의 자리는 굉장한 많은 압박과 로비를 받으면서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하나의 쇼, 그들의 자작극의 메인 연극 배우일 뿐이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 그 위에 우두머리 세력도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는 거,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회의 순간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전달드려 봅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하나의 특허가 좀 나오고 있죠. 이는 1990년대 후반에 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이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던 하나의 특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비드 슈워츠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특허를 과거에 제출한 바 있었고요. 그는 NSA에 고용됐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 특허만 보면은 정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개인, 기관, 하나의 그룹이 리플의 CTO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은데요. 그 금융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출범한 하나의 블록체인의 시초, 비트코인, 베타 테스트 코인이라는 하나의 줄임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지표이지 않을까.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디지털 금, 온라인 황금으로서 그 가치 저장 수단,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금의 형태로서 엄청나게 큰 가치 반영이 더더욱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본질, 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XRP를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핵심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탑재가 되면서 리플 결제의 장점들이 좀 나열되고 있네요. 이 자동 조정 엔진 그리고 글로벌 지원팀이 있음으로써 점점 리플 페이먼트가 가속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약된 보고 필터, 결제 분석 위젯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그리고 완전성을 향상하면서 그들은 과거부터 X 쿼런트, X 래피드, X 비아 2019년에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서 최근에는 X 래피드가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었죠. ODL 솔루션, 국경 간 결제망에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혁신을 통해 사용자 역량이 강화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 리플, XRP 레저의 원장과 XRP의 유틸리티가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나온 하나의 인사이트였고요. 이 리플이 결제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읽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XRP의 밝은 미래라고 하면서 리플의 사장이죠. 이 모니카 롱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XRP에 대한 ETF에 대한 논평을 해줬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곧 출시될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겠죠. 이 RLUSD라고 하는 Real USD 스테이블 코인이 유틸리티를 해지하기보다는 이 XRP의 굉장히 큰 브릿지 커런시 역할이 더욱더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XRP를 이미 사용할 수 있는데 RLUSD가 필요한 이유, 이는 그 세력들과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니카 롱 리플의
사장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니움 나오면서요. 리플 파트너로서 인도의 RBI, 인도의 중앙은행이죠. Reserve Bank of India거든요. 이로부터 결제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 니움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국경 간 결제 회사 리플 그리고 인도의 중앙은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퍼즐 좀 맞춰 가볼까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니움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경 간 결제 회사이며 리플과 손잡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금융의 허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이 임시적으로 MPI라고 하는 Major Payment Institution의 약자거든요. 이 MPI 라이선스를 싱가포르에서 받았었어요. 이제는 완전한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그 금융의 허브에서 리플 페이먼트가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임시 라이선스 획득 4개월 만에 정식 라이선스, 이 풀 라이선스까지 획득을 했다라는 것, 이제 제도권에 대한 완전한 수용, 대중들에게 인식될 시기가 준비 완료됐다라고 직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기사를 봤을 때 인도의 RBI로부터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깊게 알아야 된다. 이 인도의 페더럴 뱅크, 인도의 중앙은행의 공식 문서고요. 과거부터 이 크로스보더를 하기 위해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리플과 손잡았다라는 공식 문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 Reserve Bank of India는요, 이 NEFT라고 하는 National Electronic Fund Transfer, 즉 다시 말해 국가 전자자금 이체에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도입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ISO 2002 새로운 메시징 표준 블록체인이 가미된 새로운 스탠다드가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심에는 어떤 블록체인이냐고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브릭스페이 뒷단에는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전 임원, 이 글로벌 인재 확보 부문에 있었죠. 이 션 맥브라이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브릭스 국가에는 이미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는 하나의 팩트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바 있습니다. XRP를 사용할 것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답지를 알려줬었죠. 반드시 가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싱가포르 쪽으로 퍼즐 맞춰 가겠습니다. 아까 니움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경 간 결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싱가포르와 함께 가는 결제 자금이체 기업이 있어요. 바로 2C2P,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플렛의 회원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또한 알리페이 운영사인 이 N2그룹과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에비던스 자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C2P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 2C2P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니움 역시 리플과 제휴하면서 동남아시아 송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N2그룹과 손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N2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그 2C2P와 니움을 통해서 N2그룹과 연결된다. 알리페이와도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리플 페이먼트,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다 보니까 이 엔트 인터내셔널, 엔트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알리페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2C2P와 N2그룹이 손잡고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까지 영역이 뻗어질 수가 있었구나. 연결고리를 봐주셔야 되고요. 이미 알리페이는요, 리플 네트워크, 그 니움과 2C2P와 함께 가면서 모든 페이먼트망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될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라인페이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있었으니 당연히 네이버페이 또한 보여지면 기분이 좋겠죠? 이 토스도 이제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까지 보이는 부분, 모든 페이먼트가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에 자금 이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자금 이체 기업
국경 간 송금 기업들이 모두 리플과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하나의 가치의 이동의 망, XRP 레저의 망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FTX 채권자, 최근에는 마운트 곡스로 흔들더니 이번엔 또 FTX 나와가지고 흔들려고 하네. 현금으로 줄까 암호화폐로 줄까 받을지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또는 암호화폐로 다시 상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7월 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기 전 호재거리가 나오기 전에 완전한 개미 무덤을 만들면서 이런 기사거리들로 완전 퍼드를 통해서 우리의 투심을 흔들어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FTX의 채권자 명단,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이 깊숙하게 빼어 들어가서 돈을 빌려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JP모건의 자금 또한 들어가 있죠. 그들의 의도에 절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호재 온다라고 하면서 7월 초에 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실질적으로 승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7월 달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ETC라고 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사 효과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쵸? 장세가 재미가 없단 말이죠. 마운트 곡스 오고 있고 FTX로 또 흔들어 대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 안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정부라든지 독일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계속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어. 매도를 하려고 지금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어를 잡으십시오. 하락장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미국과 독일이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또한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5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체했네요. 익명의 지갑에서 크라켄 거래소로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정부가 750개의 비트코인을 어딘가로 전송하면서 매각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공포심리를 또 자극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독일 정부의 지갑이 9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도하면서 어디로 옮기고 있죠?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4,000개의 비트코인을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코인베이스로 이동하고 있네요. 왜 계속 크라켄과 코인베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하면서 계속 하락될 수 있다. 개미들아 너희 떨어져 나가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코어를 잡을 필요가 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존속되어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일 뿐 그들이 슬슬 다시 ETF를 돌리기 위해 수탁 거래소에 물량을 채우려는 듯한 움직임으로밖엔 안 보입니다. 과연 그들이 매도해서 시장이 폭락할까요? 아니면 7월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와 이더에 대한 ETF 자금의 순유입이 들어오게 될까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어딘가로 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매도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다고 해서 쫄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돈을 유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물량을 채우고 있구나. 요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의 마크가 좀 보이죠? 이 1조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파트너십 XRP 가격이 며칠 내에 1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지만 스위프트 내에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제 메커니즘을 가져갈 수 있다. 리플의 CTO가 그런 말을 했었죠. XRP의 가격이 낮은 것보다 높았을 때 그 결제의 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하나로 20경 원이 넘어가는 스위프트의 규모, 앞으로의 그 자산의 토크나 STO 시장이 열렸을 때 약 1.5배, 2배 이상이 더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XRP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과
병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미국 연준에서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있을지 내년 3월 10일을 기점으로 그들은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아예 탑재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소송을 끌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